자,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도방 네. 예. 말 흐리는 게 아주 도방이라고 쓰고 싶다. 근데 언제부턴가 애들이 진짜 말을 진짜 엄청 많이 줄여서 쓰는 것 같은데 직방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게요. 봐봐. 자,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 알죠?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 y는 ax 플러스 b가 직선의 방정식이지 뭐. 그치? 근데 그거랑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한다? 봐봐.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시점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접근하는 방법,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해보자 이런 건데 그럼 질문.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죠? 너무 어렵게 말했다. 기울기. 그쵸? 또? 점. 그쵸? 예,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특정한 점이에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기울기만 알아.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 A, B를 지나는 점, 그러니까 A, B를 지나는 점,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1인이라고 하면 결정이 돼요, 하나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얘도 똑같아요.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A라고 나올게요.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은 좌표가 x1, y1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됐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지금 이 직선 위에 그러면 수없이 많은 점이 있잖아요. x1, y1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점을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잠깐만 P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x, y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y라는 점의 집합을 지금부터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이런 점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벡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 점이랑 대응되는 위치 벡터는 하나밖에는 없죠. 그치? 시점을 5라고 고정시켰을 때 나오는 요 P라는 벡터 하나밖에는 없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요 점 A에 대응되는 벡터도 요렇게 가는 요 A라고 쓸게요. 소문자 A라는 벡터 하나밖에는 없을 거야.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직선을 만들어 본 거야. 얘네들을 x, y 혹은 p 벡터라고 생각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로 그 다음에 한 점 A를 결정을 해서 얘를 A 벡터다 혹은 x1, y1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럼 뭐까지 설정을 한 거냐면 요 점 하나를 지난다라는 것까지는 설정이 된 거지. 근데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그쵸? 방금 말했던 기울기. 그럼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요렇게 방향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뭐 U 벡터 그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U 벡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U1, U2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이게 방향 벡터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직선을 만들 거냐 한번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봐봐. 여기에 있는 방향 벡터하고 여기에 있는 직선하고 지금 서로 어떻게 생겼어요? 위치 관계가. 무슨 행? 평행이지? 그럼 벡터에서 평행은 무슨 배? 실수배잖아.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U 벡터랑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벡터가 실수배를 이용해서 똑같다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K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U 벡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K의 U 벡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써지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직선이라는 뜻이야.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성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뺐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서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올 거냐면 x-x1 그 다음에 콤마 y-y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누구랑 똑같겠어? 여기에 있는 U1, U2를 K배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K 곱하기 U1, K 곱하기 U2
2. 자, 이렇게 쓴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여기에서 x-x1은 k 곱하기 u1 이렇게 생긴 값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다시 y-y1은 누구랑 똑같아요? k 곱하기 u2랑 똑같죠?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럼 내가 얘네들을 연결을 할 건데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둘 다 k라는 값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공식인데, 그러면 u1으로 양변을 나누시면 x-x1이다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u2로 양변을 나누면 u2분의 y-y1이다 이렇게 나타날 거고, 얘네들은 누구랑 똑같은 값이 될 거냐면 k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아, 물론 똑같아요. 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여기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가 기울기가 얼마나 되지야? u1분의 u2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요 식에서 양변에다가 u2를 곱하면 u1분의 u2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양변에다가 u2를 곱하면 똑같이 나와. 이거는 알 필요 없는데 u2고 그 다음에 여기에 x-x1이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 y1을 넘기면 플러스 y1이라고 써지고, 얘가 y는 이렇게 써지잖아. 똑같아. 기울기가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똑같은 뜻이에요. 당연히. 이해되죠? 이렇게 배우는 게 맨 처음에 배운 이게 더 쉬우니까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위치 벡터라는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거고. 이해되죠? 본질은 똑같이 하나인데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 뿐이야. 됐어요? 이해?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부터는 기백에서는 이 표현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돼요? 이해?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뜻이야. 됐죠? 본질적으로 똑같기는 하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얘를 직선을 이렇게 써주고 막 벡터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효성이 큰 거지. 야, 여기서 방향 벡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냥 분모를 천천히 하나씩 읽어주면 되는 거야. u1, u2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얘가 꼭 지나는 점이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누가 되는 거야? x1, y1이 꼭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썼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벡터 들어가면서 여기 네 번째 단어를 잘 해놔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혹시? 벡터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뭐 이게 화살표가 벡터야 이렇게 배우는 거는 뭐 물론 처음 배우는 거니까 거기는 근데 용어 설명 정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 진짜로 중요한 단어는 이 네 번째 단어인데 왜 중요하느냐? 이게 맨 마지막 단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이 나와요. 점만 하나 더 늘어나요. 이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x, y는 평면이니까 두 개만 있으면 돼. 직교 좌표가 두 개만 있으면 돼. 두 값만. 그럼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표현이 되잖아. 근데 이체 도형으로 가면 z축 하나가 더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공간을 표현할 때는 점이 3개가 필요한데, 그럼 그 점 3개를 이용하고 방향 벡터도 점 3개를 이용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냥 여기에 는 해가지고 뭐 u3, z-z1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이 나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구조는 똑같다.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냥. 알겠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면 가지고 연습할 때 한번 잘 익혀두라고. 뒤에는 공짜야. 거의 공짜야. 똑같아. 알겠죠? 그리고 얘도 한번 잘 봐봐요. 얘도 한번 잘 보면 얘도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다시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것도 나중에 공간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봐봐. 이게 매개분수랑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y랑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쓴 건데, 여기서 내가 k라는 값, 나중에 문제 풀 땐 t라고 많이 쓸 건데 그냥 k라고 썼으니까 k라는 값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잖아. 이렇게 표현이 돼. x라는 값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u1에다가 k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x1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k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얘들은 뭐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y라는 값도 누구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루트 곱하기 k에 그 다음에 x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틀렸죠. y1이죠. y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매개변수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돼요 이해? 무슨 얘기인지? 됐죠? 이렇게 써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도 다시 표현이 가능해요. 됐어요 이해? 자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직선을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보면 47번 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죠.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자, 점 3,-1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있는데 이 방향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했더니 2,5더라 이렇게 써져 있다는 뜻이야. 됐죠 이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뭐 이거는 한번 익혀는 두는데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2분의 x 마이너스 얼마? 3은 그냥 여기는 5분의 얼마? y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끝인 거야. 겁나 쉽죠? 그치?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쓰면 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48번도 해볼까? 48번도 마이너스 4,7을 지나고 쟤랑 평행한 자 봐봐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 x 플러스 1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 마이너스 y라고 써져 있는데 앞으로 나는 문제 쓸 때마다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 쓸 때마다 항상 어떻게 기준을 만들 거냐면 여기에 있는 x하고 y에 분자에 써있는 x랑 y에 분자에 x랑 y의 개수값이 1이 되도록 쓸 거야. 분자에 있는 x랑 y 값의 개수가 그래야 밑에 있는 방향 벡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쓸 때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네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 1이라고 꼭 써놔. 헷갈리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는이라고 써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놓지 말라고. 다 양수를 바꾸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쓰고 여기는 y 마이너스 3이라고 쓰라고. 이게 더 좋아. 읽기가 편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은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방향 벡터가 얼마야? 1, 마이너스 4라는 위치 벡터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점을 지나. 어떤 점을 지나? 마이너스 1, 3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뜻이야.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얘랑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방향 벡터는 같고 얘랑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이 마이너스 4,7이니까 여기는 x 플러스 4라고 쓰고 y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끝이야. 한 개도 안 어렵네. 그치? 됐죠? 이거 니 다시 바꿔 쓸 필요 없어요. 다치처럼. 알겠죠? 이렇게 써야 내가 읽기 편한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이해? 49번, 50번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또 해주냐면 두 점을 줍니다. 두 점을 줘요. 예를 들면 51번처럼 자, 51번처럼 두 점 A라는 점이 5,2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이에요. 이렇게 두 점을 준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y는 해가지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뭐냐면 얘를 가지고 방향 벡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어떻게 구하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준 거야. 얘가 x1, x2고 얘는 x2, y2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뭐냐면 A에서 P로 가는 벡터 자체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을 빼면 그게 방향 벡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라고 쓰면 x2-x1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y2-y1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x1이라고 쓰고 y-y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쓰면 나와요. 여기다가 선생님 그럼 x2, y2 쓰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고 선생님 얘네들 잘 바꿔도 돼요? 당연히 되죠. 다만 순서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이.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쓰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는 거야. 근데 그거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5에서 마이너스 1을 뺍시다. 얼마예요? 2요. 근데 이렇게 5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면 2에서 3을 빼야 되는 거지. 여기는 또 내가 양수 만든다고 3에서 2 빼면 미친 거야 이제. 알겠죠?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x 마이너스 5라고 쓰고 여기는 y 마이너스 얼마? 2라고 쓰는 거야. 또 이것도 바꾸면 안 돼.
여기는 x-5라고 쓰고 나한테 3이 좋다고 y-3을 망하는 거야. 다른 직선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52번도 풀 수 있겠죠? 네. 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봐봐. 문제로 나와서 그 다음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네 번째 얘기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특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줄 수도 있대요. 이것도요. 직선에서 많이 안 쓰여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저 뒤로 넘어가가지고 8단원쯤 갔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조금 쓰입니다. 뭐냐면 자, 한 가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법선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법선이 뭐냐면 수직인 직선이에요. 알겠죠? 어떤 주어진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보고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A에서 P로 가는 뭐 아니면 P에서 A로 가는 상관없어. 아무튼 저렇게 생긴 직선을 만드는 거야. 직선을 만드는데 방향 벡터를 주는 게 아니고 법선 벡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방향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줘요. 법선 벡터는 뭐라고 쓰냐면 주로 n이라고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n 벡터 이렇게 주는데 요 법선 벡터는 예를 들면 a, b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법선 벡터는 a, b다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이게 문제야. 한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봐봐. 내가 A에서 P로 가는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건데 이 녀석하고 그 다음 여기는 n벡터라고 쓴 이 법선 벡터하고도 서로 무슨 직이니까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얼마 나와? -0 뭐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영.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지? 그 잘못하면 그 마이너스 1이라는 뭔 소리야? 0이지? 그러니까 얘랑 누굴 내적하는 거야? 얘랑 내적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0 나와. 이해돼요? 다시 써볼까? P벡터에서 A벡터를 뺀 벡터랑 N벡터랑 내적을 하면 얼마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써볼게. 자, 얘는 x-x1 그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y1 자, 얘랑 누구냐면 A, B를 내적하면 얼마 나온다고? 0 나온다고. 이 소리야. 지금 다 이해되죠 이거? 다 똑같은 뜻인 거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 내적을 성분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ax-x1 플러스 b의 y-y1은 얼마?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0벡터 아니다. 이거 0이다. 그치? 숫자니까. 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다 이렇게 주고는 0이라고 써줬어. 그럼 이제 드디어 여기가 실체가 보이는 거야. 여기 있는 A하고 B를 갖다가 벡터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법선 벡터를 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바로 차용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들아 봐봐 이제 누군가가 너한테 이런 식의 글자를 써줬어. 문제에서. 그럼 이거를 보고 너 점 P가 직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위치 벡터인데 P라는 위치 벡터가 가리키는 점들을 다 모으면 직선이 되는 거다. 물론 요 P라는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것도 P 벡터고 요것도 P 벡터고 요것도 P 벡터고 P 벡터 자체는 크기도 방향도 다 다릅니다. 당연히. 근데 그 끝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P라는 벡터의 위치 벡터, 그러니까 점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걔는 점 위에 있는 한 점이 되는 거고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벡터의 크기나 방향이 달라지긴 하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너한테 문제 내는 사람이 주는 표현이야. 네가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어. 이해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이 이렇게 쓰면 P 벡터를 가지고 직선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이야. 방향 벡터고 그 다음에 지나간 한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n이라는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직선 P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A라는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n 벡터랑 서로 수직이 되는 이해됐어요? 점을 다 모으면 그게 누가 되는 거야? 점 P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네. 왜요? 거의 깃털 좀.
네. 자, 그러면 네, 살아남기를 바래요. 자, 53번 가봐요. 53번. 53번에 보면 이거 기술적으로 그냥 풀면 돼. 이건 뭐라고 써있냐면 53번은 점 1,-2라는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 n 벡터가 얼마냐면 -3,4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치? 그러면 뭐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아, 얘가 법선 벡터라고 -3이고 x -1이고 플러스 4고 y -2니까 차이게 0이다. 이렇게 쓰면 끝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려워? 누구를 얘기해? 어렵니 얘들아?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이어서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얘기 할게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주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봤자 어차피 두 개밖에는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평행하다.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각의 크기입니다. 알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근데 이거는 물론 문제 내는 사람이 다 언급은 조금씩 다 해주기는 하는데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봐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당장 의심이 드는 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두 종류지? 그쵸? 하나는 예각이고 하나는 둔각이고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두 직선이 만나면 수직이면 90도 90도니까 똑같으니까 걔네가 뭐 그냥 9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평행하면 뭐 각이 이런 크기가 어디서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각이 두 개가 나와.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했을 때 이 각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예각만 취급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0도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몇 도라고 읽는 거야? 30도요 이렇게 읽자고. 알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근데 예각이라고 다 얘기를 웬만하면 해줘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알겠죠? 오류를 없애려고 150도를 읽지 마세요. 알겠죠? 예. 자,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럼 보세요. 이제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들었어요? 방금 내가 하는 얘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연습을 한 거야.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문제 있었죠. 그치? 그럼 그거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쵸.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 구하려면 뭘 이용한다고 했어? 먼저 내적 이용한다고 했죠. 뭐야? 한번 대답하는데 내가 대답했어. 내적 이용한다고 했죠. 봐봐. 내적 왜 배워요 우리? 모르지. 내적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배워. 그치? 곱하기처럼 배우는데 우리가 그걸 언제 활용하냐면 두 직선 혹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씁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확장한 것밖에는 없는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럼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직선을 알면 직선이 주어지면 방향 벡터도 주어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 두 방향 벡터가 나오니까 걔네들 내적하면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방향 벡터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예를 들면 뭐라고 나왔냐면 U1, U2다 이렇게 나왔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벡터는 진짜 헷갈렸어요. V야 이번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V1, V2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냐면 나는 U 벡터랑 V 벡터를 둘이 서로 내적한 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자, 알 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U 벡터의 크기랑 그 다음에 V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U 벡터와 V 벡터를 둘이 서로 내적하면 되는 거죠. 그치? 됐어요? 근데 잘 봐. 근데 나는 항상 무슨 각으로 만들고 싶다고?
이러면 답이 두 종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벡터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았다면 30도가 나오겠지. 근데 방향 벡터가 하나는 요렇게 써있는데 하나는 요렇게 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통일하고 싶은 거야. 요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이 코사인 세타 값을 무슨 수로 만들면 돼? 양수. 양수로 만들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값을 씌우면 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해? 됐죠? 그래서 공식이 좀 달라요. 공식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곱하기 B 벡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 B 벡터의 내적한 값 이렇게만 쓰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무슨 각으로 나온다? 얘각으로 나온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게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또 봐봐. 넘겨보시면 몇 번 문제가 있냐면 56번 문제가 있어요. 56번 문제가 있는데 자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근데 그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무슨 각이야? 얘각이지.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야. 56번. 방향 벡터만 찾으면 돼. 첫 번째 방향 벡터는 5,1인 거고 두 번째 방향 벡터는 얼마냐면 2,3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크기 구하면 되니까 25 더하기 1이니까 26이고요. 루트 얘는 4, 9니까 13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하면 얼마냐면 13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음수는 아니지만 절대값 붙여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고 답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이죠. 됐죠? 루트 2분의 1이고 뭐 아니면 이쁘게 쓰려면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니? 이해? 네. 돼요? 안 어렵죠?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일단은 요만큼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쉬어요? 그냥 해도 돼요? 좀 쉬어? 한 5분만 일단 다시 합시다. 알겠죠?